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주식TV입니다. 미국 시장이 나스닥이 1% 넘게 하락을 했지만 또 장 마감하고 나온 테슬라의 실적 소식, 그러니까 테슬라는 실적에 대한 우려 때문에 좀 빠졌다면, 장 마감하고 또 테슬라의 실적이 엄청나게 좋게 뭐 사상 최대 또 실적을 냈고, 뭐 영업이익률도 사상 최대, 그 시장의 컨센서스보다 훨씬 좋은 어닝 서프라이즈, 서프라이즈 뭐 이런 정도로 대단한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또 반면에 넷플릭스는 또 어, 지난 이제 1분기에 약 20만 명 정도의 가입자가 줄었다는 그런 소식에 이제 또 실적 악화 우려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완전히 35% 장중에 거의 40% 가까이 39%까지 빠졌다가 35% 하락 마감을 했고요. 또 로블록스도 12%대의 하락.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실적이라는 그 키워드에 딱 맞춰서 실적이 안 좋거나 안 좋을 것으로 우려되면 폭락, 좋거나 좋을 것으로 기대되면 급등, 이런 식의 흐름이거든요. 지금 제가 계속 1분기 실적 시즌이 지나가야 된다 말씀드리는 게 셀트리온 삼형제나 위메이드나 뭐 YG엔터나 하는 지금 우리가 엔터주 또 게임주 바이오주 이런 종목들이 1분기가 딱 지나는 시점에서 옥석이 가려지는 그런 상황인데 셀트리온 삼형제도 위메이드도 YG엔터도 그 중에 5개 가깝다. 5길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1분기까지만 안 좋고 그 이후에는 굉장히 좋아질 가능성이 높아서 1분기 실적 시즌이 좀 지나가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2차 전지는 좀 다릅니다. 전체적으로 좋은 실적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 중에 좋지 않은 실적을 보여준 종목들도 1분기 실적이 발표되고 나서는 급등. 오늘의 솔루스 첨단 소재 같은 게 그런 경우고요.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에코프로비엠이나 뭐 LNF나 이런 종목들은 1분기 실적이 되게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1분기가 어느 정도 좋아질 것인지 그 또 기대치가 있어요. 그래서 올해 연말까지 시장의 기대치는 이만큼인데 더 많이 벌겠구나 아니면 그것만큼 벌겠구나 조금 덜 벌겠구나 이런 것들이 1분기 실적에 담겨 있을 가능성이 높아서 지금 하여간의 1분기 실적에 대한 그 어떤 시장의 촉각이 지금 완전히 다 곤두서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미국도 마찬가지, 우리도 마찬가지. 그래서 그 실적이 오늘 뭐 TCK 같은 종목, 반도체, 또 솔루스 첨단 소재 같은 종목도 그렇고 오늘 제가 장중에 이제 계속 그 멤버십 방에 계속 보여드렸는데 그 텔레그램 방에다 보여드렸는데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실적이라는 게 딱 나오고 그냥 분봉이 막 치고 올라가는 진짜 무섭게 치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드렸는데요. 그만큼 시장에서 계속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에서 관심을 갖고 있고 이걸 관심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 그 실적이 나오자마자 그거를 빨리 이해하고 매수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실력 차이가 고스란히 수익률 차이로 이어진다. 그거를 지금은 뭐 계속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구간이에요. 그거는 좀 감안하고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자, 오늘도 좀 해야 할 말씀이 많기 때문에 빨리빨리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443종목이 올랐고 400종목이 빠졌습니다. 0.35% 올랐고요. 코스닥은 627종목이 올랐고 709종목이 빠졌습니다. 0.08% 강보합 정도 마무리를 했고요. 코스닥 150이 마이너스 0.2%니까 코스닥은 시총상위주들의 흐름이 좋지 않았다. 코스피는 기관이 매수를 혼자 했고요. 코스닥은 개인과 기관이 매수. 그래서 오늘은 기관 매수가 좀 들어온 하루였고요. 원달러 환율이 0.23% 올랐고
국제유가는 0.13% 올랐습니다. 코스피는 어제 미국의 국채금리 하락 그리고 시간의 시장에서의 기업 호실적 영향으로 상승 출발한 이후 경제 성장 둔화 우려로 중국 시장이 하락한 가운데 장중에 원화 약세 전환으로 외국인들 매도세가 나와서 상승폭이 축소됐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테슬라의 1분기 실적, 그 다음에 넷플릭스의 하락, 이 두 키워드가 오늘 미국 시장과 또 한국 시장에서도 좀 시장을 좌우했다. 왜냐면 테슬라의 실적 그 전망이 안 좋았기 때문에 5% 가까이 빠졌다가 장중에 시간화해서 6% 상승이 나와요. 그런 다음에 넷플릭스도 35% 하락이 나오니까 한국 시장은 2차 전지가 이끌고 디지털 콘텐츠라든가 뭐 미디어 엔터라든가 또 드라마 제작이라든가 이런 쪽이 대체로 다 빠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알고 계셔야 되고요. 코스닥은 어제 미국의 나스닥 약세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호실적 등으로 상승 출발한 이후 IT 관련주 중심으로 기관 투자자 매수가 들어왔다.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자, 코스닥은 미국의 국채금리 하락 전환 그리고 기업 실적 호조 등의 영향으로 강보합 마감을 했다. 이런 제목으로 어제 넷플릭스 가입자 수 하락 등의 영향으로 주요 기술주가 동반 하락하며 나스닥 지수가 하락 마감했지만 미국의 국채금리 하락 전환 그리고 기업 실적 호조 영향으로 강보합 마감했다. 또 건설, 금속 업종이 상승한 가운데 곡물 수급 리스크가 예상되며 관련주가 강세를 보였다.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자, 시총 상위주 보겠습니다. 코스피는 네이버가 오늘 또 실적이 안 좋았죠. 아침에 발표를 했는데 어닝 쇼크, 뭐 쇼크까지는 아니겠지만 좀 안 좋았어요. 아침에 이거 공시를 해드렸는데 네이버가 거의 2% 가까이 빠졌고 또 카카오도 1.6% 정도 하락을 했고요. 반면에 포스코홀딩스가 3%대 하락, 상승, 그리고 나머지는 다 고만고만했지만 반도체와 2차 전지 쪽이 조금 괜찮은 흐름이 있었고요. 코스닥은 LNF 2% 정도, 리노공업, LX 세미콘, 알테오젠, CJ 이렇게 5종목이 올랐고요. 펄러비스 오늘도 3%대 하락, 위메이드 1%대 하락, 또 셀트리온 제약 1%대 하락하면서 좀 시장에 그 안 좋은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업종 보니까 코스피는 비금속 광물이 제일 좋았는데 포스코 케미칼이 2.77%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왔고요. 의료 정밀 업종이 제일 안 좋았는데 1.4%대 하락했는데 역시 SD바이오 센서가 제일 2% 넘게 하락을 하면서 이런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코스닥 건설업종이 코스닥에선 제일 좋았는데 동신건설이 9%대, 일진파워가 8%대, KD가 6%대 상승했고요. 디지털 콘텐츠 오늘도 1% 넘게 혼자 빠졌는데 NHN벅스 5%대, 플레이위드, 펄러비스, IMBC, 버킷스튜디오가 3%대 하락이 나왔고요. 저 밑에 보시면 위메이드도 오늘 1%대 하락이 나왔습니다. 코스피 의약품 상승 종목은 일성신약이 2%대, 대웅제약과 신풍제약 우선주, 한올바이오파마가 1%대 올랐고요. 빠진 종목은 일동제약이 6%대 하락, 유유제약 1우, 진원생명과학이 2%대 하락했습니다. 코스닥 제약은 화일약품이 6%대 올랐고요. 바이오FDNC가 4%대, 젠큐릭스와 케어젠이 3%대 올랐고요. 그 다음에 메디포스트가 4%대 하락, ABL바이오와 나이백이 3%대 하락했습니다. 자, 공매도 373억 원이 줄었고요. 네이버 카카오 대금이 크게 늘었고 코스닥은 펄어비스가 크게 늘었습니다. 거래 대금 상위 종목은 코스피의 네이버, 카카오, LG에너지솔루션, HMM, LG디스플레이 순이었고요. 코스닥은 펄어비스, 에코프로비엠, 천보, 심텍, 에코프로 순이었습니다. 거래 비중 상위 종목은 코스피의 LG디스플레이, 넷마블,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쿠쿠홀딩스 순이었고요. 코스닥은 KJ 이니시스, 펄어비스, 셀트리온 헬스케어, 대주전자재료, 다원시스 순이었습니다. 자, 넷플릭스 오늘 35% 빠졌다 하는 그런 이제 기사가 딱 나왔고 오늘 아침에 눈 뜨자마자 봤던 기사들 중에 넷플릭스와 테슬라 기사 제일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넷플릭스 일봉 차트를 보여드리면 이렇게 엄청나게 갭 하락을 해서 35% 그냥 저 밑에 내려가 있죠. 이런 일봉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반면에 이제 테슬라는 이렇게 굉장히 엄청나게 올랐어요. 일단 그러니까 earning per share라는 거는 EPS잖아요. 주당 순이익. 이게 3.22달러가 나왔는데 기대했던 거, 시장의 기대치는 2.26달러. 그러니까 뭐 거의 50% 정도 높죠. 그 다음에 매출액은 빌리언이 10억이죠. 10억이니까 187억 6천만 달러네요. 그죠? 187억 6천만 달러인데 시장이 기대했던 건 178만 달러. 그러니까 굉장히 좋았죠. 훨씬 좋았죠. 그래서 시간 외 거래에서 6% 올랐다는 그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또 중요한 거 하나가 자동차 부문 매출이 168만 6천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87%나 늘었다는 진짜 엄청난 거고요. 그 자동차 마진이 좋은 주식입니다. 32.9% 이게 사상 최대 기록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굉장히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엄청난 실적이 나온 건데 일봉을 보면 이렇게 긴 장대 음봉이 딱 나왔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시간 외 거래에서 바로 만회해서 6% 상승. 그래서 이제 오늘 밤 테슬라 굉장히 급등할 건데 우리 시장은 당연히 미리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오늘 2차 전지가 굉장히 좋았죠. 오늘 묵간 종목들이 아마 내일 조금 잘 갈 가능성이 있는데요. 에코프로비엠도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로블록스가 이렇게 장대 음봉 12%대 하락이 나와서 굉장히 좋지 않은 그런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위메이드 이런 가운데 이제 위믹스 독주 뭐 큰 새로운 소식은 아니고요. 이제 이런 블록체인 게임이라는 것에서 위메이드의 위믹스 생태계가 독주하고 있다는 그런 기사. 그러니까 언젠가 굉장히 좋아질 건데 지금은 단기적으로는 실적 우려가 계속 나오고 연말부터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솔루스 첨단 소재의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솔루스 첨단 소재가 보여준 그 매출액이 1236억 원.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888억 원인데요. 40% 가까이 늘었고 영업이익이 적자 전환. 안 좋아요. 지금 안 좋은 그런 상황입니다. 실적이 오늘 나온 건데 오늘 낮에. 그런데 이렇게 분봉 보면 이렇게 실적 나오자마자 팍팍 딱 실적 공시 나오고 1분 있다가 탁탁 튀어 오르기 시작하는 그런 상황이 연출됐습니다. 자, 그래서 컨센서스를 봤더니 1분기에 적자 전환, 영업이익 마이너스 12억 원, 영업이익이 더 나빠졌잖아요. 근데 왜 좋아졌을까? 왜 주가가 잘 갔을까? 2분기에 155%, 3분기에 278%라는 엄청난 실적이 나올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분기 실적이 지나간 거죠. 그래서 연 전체로는, 1년 전체로는 1786%라는 전년 동기 대비 어마어마한 영업이익을 이제 올해 기록할 거고 작년에 20억 원이었는데 올해 385억 원이잖아요. 내년에는 1000억 원이 넘고 내후년에는 1200억 원대 넘고 매출액도 1조 원을 돌파. 솔루스 첨단 소재 최고의 타이밍이죠. 가장 안 좋은 지점을 딱 지나가는 오늘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가가 올랐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2차 전지는 실적이 굉장히 앞으로 개선될 거예요. 계속해서. 근데 이렇게 안 좋은 타이밍을 딱 지나가는 지점이 너무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되는 거죠. 주가에 있어서는. 이런 걸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이 에코프로, 왼쪽이 LNF 일봉이고요. 오른쪽이 에코프로 BM 일봉인데 비슷하죠? 계속 비슷하게 가고 있어요. 양극재기도 하고 둘 다 또 엄청난 실적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고 또 투자에 대한 이제 기대 이런 게 쭉 있어요. 그래서 한 종목이 좀 덜 가면
그 다음날 다른 종목이 쫓아가고 더 가면 또 덜 가면 그 다음날 얘가 그대로 쫓아가는 그런 흐름으로 이제 거의 비슷하게 가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오늘 분봉, 5분봉을 보니까 왼쪽에 LNF는 이렇게 회색 122평선에 딱 지지를 받고 마지막에 올라타 있어요. 아주 좋은 흐름이죠. 근데 에코프로비엠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이 121선을 하향 이탈한 이후에 걷잡을 수 없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121선 라인에 120 이동평균선이죠. 5분봉이니까 라인에 이렇게 그 선을 그었더니 40 지금 오늘 74,000원대였잖아요. 47만 한 8,000원 정도의 라인이 하나 그려지는데 오늘 시간을 보시면 정말 기가 막히게 이 라인 위쪽으로 딱 올리는 그런 흐름이 나옵니다. 이따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YG 엔터테인먼트 올해 전체 라인업이 활동을 시작한다. 뭐 이게 이제 지금 오늘은 한국투자, 그 며칠 전에 메리츠, 뭐 계속 증권사마다 좋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개선이 될 건데 오늘 하필이면 미국의 이제 뭐 넷플릭스나 로블록스의 급락으로 그 엔터 오락주 또 게임주들이 다 흐름이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게 좀 아쉬운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 그러나 곧 반전을 할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자, 수급 보겠습니다. 셀트리온은 기관 매수가 왕창 들어왔고 금투가 48,000주, 연기금이 16,000주. 사실 이 두 세력이 오늘 셀트리온의 주가를 이제 보합으로 마무리하고 안 빠지게 만든 거예요. 근데 금투가 왕창 들어온 걸로 봐서는 단기적으로는 상승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개인이 많이 매수했고 기관 매수가 같이 딸려 들어왔는데 연기금이 샀고요. 외국인이 조금 많이 매도를 했죠. 제약은 개인만 매수. 그래서 가장 흐름이 좋지 않은 상황이다. 위메이드 개인 매수만 계속 이어지고 있고 뭐 어디까지 빠질지 예상할 수 없을 정도로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83,500원까지 빠졌는데요. 한 8만원까지 빠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닌 것처럼 하지만 굉장히 약해요. 그러니까 지금 비중을 그냥 계속 줄여나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뭐 줄였다가 다음날 갈 수도 있으니까 아침에 약간 팔고 오후에 좀 빠진 상태에서 다시 매수하고 뭐 이렇게 제가 지금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결국 이렇게 빠질 줄 알았으면 그렇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은 아니었지만 하루 중에도 그래도 그 어느 정도 고점에서 일단 하락 흐름을 예상하고 매도하고 나중에 저점에서 좀 다시 매수하면서 다음날 기대하고 이런 건데 그게 기대가 계속 어긋나기 때문에 매일같이 조금씩 이제 그 손실이 있지만 그 손실의 규모를 줄이고 있는 건 맞고요. 그냥 놔두는 것보다는 훨씬 줄이고 있죠. 근데 비중은 또 그대로 유지하거나 약간 줄이거나 이런 수준이에요. 근데 한번 돌아설 때 그 돌아서는 타이밍에 이제 좀 더 매수를 해서 그 어떤 상승 그 상승으로 인한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해야죠. 근데 지금은 일단 하락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그게 1분기 실적 발표 5월 11일로 예정된 그때까지는 뭐 보합권에서 계속 움직일 것 같아요. 좀 안타깝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은 오늘 개인이 매수, 외국인이 5,000주 매수, 막판에 결국 600원 하락하고 말았는데요. LNF가 어마어마하게 외국인 기관에 매수가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오늘 LNF가 잘 갈 수밖에 없었고, 오늘 아까 5분봉 보여드린 것처럼 에코프로비엠이 내일은 조금 더 이제 갈 거예요. 근데 지금 LNF 테슬라 공급업체거든요. 그래서 테슬라 이슈가 딱 나왔을 때 LNF가 당연히 먼저 치고 갑니다. 그건 당연한 거고요. 에코프로비엠이 내일 좀 쫓아갈 가능성이 높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포스코 케미칼은 양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13만원 바로 회복했고요. 14까지 가는 길이 이렇게 험난합니다. 근데 일단은 바닥을 계속 다져서 단단하게 만들어 놓고 14도 14까지 가면 또 이런 모양으로 조금 눌릴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나쁘지 않은 흐름이다. YG는 개인과 외국인이 계속 사이좋게 사고 있지만 기관의 매도 폭이 계속 커지고 있어요. 기관은 다 팔고 있습니다. 당분간
미국 시장의 어떤 흔들림 그런 것들이 좀 그 영향을 계속 줄 텐데 거래량이 이제 계속해서 20만 주대 머물고 있고 뭐 이 정도에서 매도 물량이 크게 나오지 않고 있는 거라고 해석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곧 다가온다. 이제 바뀐다. 6만 원 바로 회복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시간에 셀트리온은 0.63% 1000원이 올랐습니다. 16만 500원. 바로 16만 원 회복할 것 같고요. 헬스케어 0.49% 300원이 오른 6만 1000원. 제약 0.11% 100원이 오른 8만 7,900원. 위메이드 보합으로 마무리했고요. 에코프로비엠 0.82% 3,900원이 오른 47만 8,400원. 아까 제가 LNF하고 비교하면서 라인 그려는 정확하게 일치하거든요. 정말 소름 끼칠 정도로 그 시간외 거래에서 이렇게 나와서 내일 아마 시초가가 47만원대 후반, 48만원대 회복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포스코 케미칼 보합으로 마무리했고요. Y젠터 0.17% 100원이 오른 58,500원이었습니다. 일봉 보면은 답답하기만 합니다. 셀트리온은 그냥 이렇게 계속 보합, 뭐 한 4개월째 보합인 것 같아요. 횡보를 계속 하고 있는데 위쪽에 그 제가 라인 하나 그려놓은 거는요. 이제 21선 자리인데 16만 5천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가면 또 눌릴 거예요. 지금은 아직은 뭐 오를 만한 모멘텀이 보이지 않는 자리다. 16만 5천 원이 상단 정도로 보입니다. 헬스케어 역시 21선 뭐 6만 한 2천 원 정도 그 정도 가면은 또 눌릴 거라고 보고요. 제약은 그 11선, 21선보다 아래에 11선이 있는데요. 9만 1000원대 정도 여기가 고점으로 보입니다. 위메이드는 정말 안 좋습니다. 위메이드는 하루에도 그냥 5일선에도 눌리고 있고요. 계속 빠지는 그런 구조. 바닥을 알 수 없습니다. 어디까지. 근데 다행스러운 거는 크게 빼지는 않고 있고요. 언제든지 반등해도 이 지금 최근에 빠지고 있는 것을 한 번에 만회할 수 있을 만큼 야금야금 빼고 있어서 반등할 때 맞춰가지고 이제 한꺼번에 갭상승이라도 나와버리면 이거 팔면은 못 쫓아가거든요. 그래서 오전에 좀 팔고 오후에 사고 하는 흐름에 따라서 계속 안 좋은 약세일 경우에 그렇게 하는 게 제일 낫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저는. 에코프로비엠은 오늘 안 좋은 흐름인 것처럼 보여도 5일선에도 닿지 않은 오늘 뭐 이건 하락도 아닌 거죠. 그냥 이격도 약간 줄이는 정도 그리고 RSI 과매수 구간을 벗어나는 정도 이 정도고요. LNF도 놀랍게도 RSI가 아직도 69포인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약간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요. 에코프로비엠이 49만원 정도 상단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LNF랑 에코프로비엠이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올라갈 거예요. 여유분이 그 정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포스코 케미칼은 121선 회색선 121선을 놓고 계속 등락 거듭하고 있고 오늘 다시 또 딱 정확히 걸쳤습니다. 12만 9,500원 정도가 121선인데 지금 정확히 걸쳤고요. 저 위쪽에 분홍색 241선 자리가 지금 이제 조금씩 내려와서 이제 14만원에 거의 걸쳐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4월 8일 날 있었던 그 14만원 최고점 자리가 지금 계속 저항선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14만원까지는 이렇게 찔끔거리면서라도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그 정도 되면 또 눌릴 가능성이 있지만 일단은 14만원 선에서 241선에 눌릴 때 한 번, 두 번 눌리고 나면 이제 뚫을 기회 볼 거고요. 그거 뚫으면 상당히 무서운 속도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코 케미칼도 좀 주목해야 하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YG엔터는 241 라인이 이제 아래쪽에 거의 가까워졌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고 나니까 241선까지 좀 기다릴 거 그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선을 그어놨죠. 57,400원이에요 그 자리가. 그래서 하단을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그 57,500원 정도를 하단으로 생각하시고요. 58,000원을 깨면 매수하면 돼요. 58,000원 깨면
그래서 YG는 그 뭐 실적으로 보나 앞으로 모멘텀으로 보나 전혀 두려움 없이 58,000원 깼을 때 매수 또는 뭐 지금 자리도 만약에 평균 매수 단가보다 만약에 낮아져 있는 손실 구간이라고 하면 그냥 여유 생기는 대로 여유 있는 대로 조금씩 매수하시면 돼요. 그래서 평단가 낮추고 덩치 키우면 됩니다. 그러면 곧 241선 부근 57,000원대 중반 정도에서는 바닥을 잡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근데 이제 만약에 241선을 하향 이탈할 때 강하게 뚫고 내려가면 와 그건 답이 없어요. 저 밑에 481선 51,000원대까지 밀릴 수 있는 걸 열어놔야 되는데 확률은 241선 지지를 한 80% 정도 뚫릴 가능성을 한 20% 정도로 보는 게 맞다. 합리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현재 시점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은 오늘 밤 테슬라가 어느 정도 갈 거냐. 테슬라는 주가가 분명히 오늘 많이 올라갈 텐데 1분기 실적이라는 거는 1년 실적의 이정표 같은 역할. 그래서 올해 실적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게 되고 그러면 주가가 계속 우상향할 거라고 보는 거고 뭐 천슬라 어쩌고 하는 그런 자리가 아유 뭐 아주 옛날 얘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예를 들면 에코프로비엠이 뭐 훗날 언젠가 한 100만 원쯤 갔을 때 맞아 그때 40만 원대에 있었던 때가 있었지 이렇게 회상을 할 것 같은 뭐 LMF 같은 종목이 한 50만 원 정도 갔을 때 야 그때 20만 원대일 때 막 치고 올라갈 때 그때라도 샀어야 되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할 날이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요즘에 계속 이제 뭐 상담하면서 계속 많이 나누는 말씀들 중에 양극재 끌고 가면 결국은 양극재 혼자 가지는 않을 거다. 그래서 음극재도 갈 거고 뭐 분리막도 갈 거고 전해질도 갈 거고 다 갈 건데 오늘 SKIT 가는 거 보니까 분리막도 이제 움직이는 것 같고 그러니까 뭐 양극재가 분명히 앞에서 끌고 가는 건 맞지만 혼자 가지 못해요. 혼자 가지 않아요. 절대. 2차전지 시장 산업 자체가 좋아지는 거고 또 테슬라가 계속 이렇게 좋은 실적을 꺼내 놓으면 결국은 그 후방 산업 자체가 다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 분기 실적들을 계속 시장의 예상치를 충족시켜 주는 그런 종목들을 위주로 계속 비중을 키워나가야 된다. 2차 전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은 단기적으로 걱정하고 그럴 필요가 없이 계속 비중을 늘려나가야 할 타이밍이 맞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